오늘은 나무를 같이 그려보면서 이 레이어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 1,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은 나무를 그릴 거라 저는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을 그릴 거기 때문에 나무 기둥에 해당되는 색을 골라주세요. 색 팔레트 눌러주시고요. 갈색, 꼭 나무가 갈색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갈색을 고를 건데 갈색 안에서도 참 다양한 색이 있죠. 갈색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면 주황에 검정을 섞으면 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주황 계열의 이쪽에 있는 색을 먼저 무지개띠에서 골라주세요. 그리고 검정색을 탄 조금 밑에 색을 요 정도 보이시나요? 저는 요 정도 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브러쉬는 잉크의 스튜디오 펜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나무 기둥을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나뭇가지가 있는 기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이 채우기 기능도 해볼 거기 때문에 빈틈없이 이렇게 딱 맺어진 나무 기둥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3개 있는 거를 끌어당겨서 채우기를 할 겁니다. 누른 상태에서 가지고 오면 색이 이렇게 따라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놓아줍니다. 그러면 채우기 기능이 됩니다. 아까 색연필 같은 거나 아니면 선 자체에 빈틈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렇게 채우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를 할 때는 모노라인이나 이렇게 스튜디오 펜처럼 꽉 막혀서 빽빽하게 채울 수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채웠을 때 간혹 이렇게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브러쉬로 한 번씩 이렇게 다듬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2번을 만들어서 레이어 2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 잎 덩어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잎사귀 원하는 색을 선택해 주세요. 잎사귀도 뭐 봄에 나무 잎사귀일 수도 있고 여름에 잎사귀일 수도 있고 가을에 잎사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색 선택해 주시고 잎사귀 지금 레이어 2에다가 잎사귀 덩어리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채우기를 하면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돌리기 누르고 꼭 이렇게 메꿔주세요. 그 다음에 채우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무 기둥이 다 가려졌죠. 그래서 이 나무 기둥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레이어 위치를 바꿀 때에는 클릭을 해서 1초 이상 기다렸다가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니까 나무 기둥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크기 수정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2, 아까 그 나무 기둥 있던 레이어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선택하는 방법은 요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요 기둥 그렸던 것만 선택이 됐습니다. 요 파란 점을 이용해서 크기 조절을 하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자유형태, 균등, 왜곡, 뒤틀기라고 뜹니다. 우선 균등에 두고서 해볼게요. 균등에 두시고 이 파란색 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끌어서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크기를 하면 되고요. 이 점 주변에서 하면 이 크기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멀리 잡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안을 잡아서 위치도 조정해 주세요. 만약에 이 자유 형태로 놓으면 모서리뿐만 아니라 이 길이 이런 것도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크기를 변할 때는 작아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키울 때는 픽셀의 부분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크기 수정을 할 때에는 조금씩만 해주셔야 돼요. 혹은 아니면 크게 그렸다가 줄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나는 크기를 확정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 만큼 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 파랑불을 다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열매를 그려보겠습니다. 원하는 열매의 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열매는 딱 2개만 그려보겠습니다. 레이어 3에 2개를 그렸습니다. 제가 2개만 그린 이유는 지금부터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레이어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펜슬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복제가 있죠, 가운데. 복제를 눌러줍니다. 똑같은 레이어가 2개가 생겼죠. 이 레이어가 하나 지금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동을 할 수 있는 요 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요 파란색 점 위에 초록색 점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서 옆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방향을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밑에 보면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그대로 복사하면 복사한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져줘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방향이나 모양이 다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돌려서 복제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일 레이어가 4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때는 요 밑에 보면 N이라고 써 있는 거 옆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껐다 켰다 해보시면 어떤 레이어에 어떤 열매가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요 레이어를 합쳐보겠습니다. 열매 레이어를 하나로 합칠 때에는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꼬집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다시 제가 뒤돌리게 할게요. 다시 4개 됐죠. 요 위에 거를 클릭을 하면 쭉 내용이 나오는데 밑에서 2번째 아래 레이어와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아래 레이어와 합쳐주는 겁니다. 해볼게요. 또 이걸 클릭해서 아래 레이어와 병합하면 이렇게 합쳐질 수 있습니다. 개수가 많을 때는 손으로 꼬집는 게 쉽고요. 만약에 하나씩 보면서 합쳐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요 맨 밑에 아래로 병합은 그룹을 만드는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밑에서 2번째 아래 레이어와 병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열매 레이어가 하나로 다 합쳐졌죠. 그런데 지금 나무 가지에 걸쳐져 있는 열매가 제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 이 열매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열매 레이어에 둔 상태에서 요 S 모양으로 생긴 올가미 툴이 있습니다. 올가미 클릭해 주시고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된 다음에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그럼 얘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얘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이 파란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동만 했죠. 비슷한 기능이지만 원래 있는 거를 두고 이 레이어에서 이 열매 하나만 복사해서 옮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S 올가미 툴에서 내가 복사하고 싶은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바로 화살표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복사하기 및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밑에 원래 있던 열매는 그대로 있고 하나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을 꺼주면 하나 늘어났죠. 근데 레이어에서 보면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놓으면 새 레이어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후에 다시 아래 레이어와 병합해서 열매를 해주면 되고, 근데 이제 나뭇가지가 가렸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제일 위로 해주면 열매가 뒤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잎사귀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지금 잎사귀 레이어에서 사용한 색을 다시 선택하고 싶으실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스포이드 제스처를 사용하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그 색이 지정이 됩니다. 이 방법도 있고요. 여기 사이드바의 가운데 보시면 네모 칸이 있죠. 네모를 클릭하면 이렇게 동그란 링과 가운데 커서가 나옵니다. 이 커서를 내가 원하는 색 있는 대로 끌어가주면 그 색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쪽은 이미 선택되어 있는 색이고요. 위에 쪽은 지금 내가 선택할 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색을 초록색 선택해주고 이 초록색에서 살짝 어두운 색을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에서 초록색 잎사귀 있는 레이어를 손가락 2개로 오른쪽으로 이번엔 쓸겠습니다. 끝까지 갔다 오니까 뒤에 레이어에 체크 모양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알파 채널 잠금이라고 합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보면 앞에 알파 채널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알파 채널 잠금이라는 기능을 켰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잎사귀 그린 모양 안에서만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깥의 하얀 부분은 그려지지 않고 딱 요 안에 초록색 칸 안에만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 조금 초록색보다 진한 색 선택해줬죠. 그리고 브러쉬, 그리고 목탄, 그리고 탄소 목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씩 잎사귀를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질감이 입혀졌죠. 이렇게 내가 그려진 거 내에서 질감을 덧입혀주고 싶거나 했을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종이에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종이 위에 그 칸 안에만 입혀질 수 있도록 조심해서 색을 칠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질감을 입혀줄 때나 아니면 아까 똑같은 잉크의 스튜디오 펜을 사용한 상태에서 색을 바꿔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나가서 잎사귀를 수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다시 두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서 하면 체크 모양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그리면 이 바깥에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툴과 도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같이 그려본 나무입니다. 부분 수정이나 효과를 넣고 싶을 때에는 이 레이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보다 쉽게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드로잉에서 레이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레이어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 그렸으니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할 때에는 이 장비 모양의 툴을 눌러주시면 동작이라고 뜹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사진을 삽입하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공유 눌러주시고 보통은 JPG로 많이 저장을 합니다. 이 JPG 클릭을 할게요. 그럼 내보내는 중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미지 저장을 누르시면 우리 아이패드 내에 있는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미지를 저장해 주시면 되고 혹은 만약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에어드랍 누르면 이렇게 에어드랍에 기기가 뜹니다. 그러면 바로 내 핸드폰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이 에어드랍이나 이미지 저장 아니면 저는 카톡도 아이패드에 깔려 있어서 카톡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만약에 포토샵에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레이어 작업한 걸 그대로 내보내고 싶다. 그랬을 때는 PSD 이렇게 해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그림인 경우에는 PNG나 이런 PNG 움직이는 GIF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용도에 따라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